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오늘은 꼭 드려야 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편하다고 외면하기에는 너무 많은 분들이 이 문제로 삶이 바뀌고 있습니다. 혹시 요즘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은 없으십니까? 분명히 밤새 푹 잤는데도 머리가 멍하고 손에 힘이 잘 안 들어가서 컵을 놓칠 뻔한 적이 있고 멀쩡히 걷다가 순간적으로 중심이 흔들린 적은 없으십니까? 대부분의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가 드니까 그렇지. 요즘 다들 이렇다더라. 병원 가봐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던데. 그런데 제가 오늘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신호를 그렇게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뇌가 보내는 아주 조용한 경고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뇌는 참 이상한 기관입니다. 심장처럼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지도 않고 배처럼 통증을 강하게 느끼게 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아주 미세한 변화로 신호를 보냅니다. 깜빡임, 말의 꼬임, 손의 둔해짐, 균형 감각의 흔들림.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 신호들이 너무 흔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지나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가장 위험합니다. 실제로 60세를 넘긴 분들 가운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 뇌 속 작은 혈관이 이미 막혀 있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입니다. 말도 잘하고 밥도 잘 드시고 일상생활도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더더욱 위험합니다. 이런 상태를 우리는 흔히 조용한 뇌경색이라고 부릅니다. 증상이 크지 않아서 발견되지 않았을 뿐 뇌 속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어느 날 갑자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럼 뇌경색은 언제 오는 거냐고 말입니다. 특별히 무리한 날도 없었고 전날까지 멀쩡했는데 왜 갑자기 쓰러졌느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뇌경색은 결코 하루 만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날 쓰러진 것은 결과일 뿐이고 원인은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차곡차곡 쌓여왔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과정을 거의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의 시작에는 대부분 아주 사소해 보이는 습관이 있습니다. 너무 익숙해서, 너무 당연해서 누구도 문제 삼지 않았던 행동 말입니다. 특히 아침입니다. 아침에 눈을 뜬 직후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그 첫 행동이 하루 혈관 상태를 결정하고 나아가 몇 년 뒤에 뇌 상태까지 좌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설마 아침에 하는 그 사소한 행동 하나가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주겠느냐고 말입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대학병원에서 신경과 진료를 해왔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명의 뇌질환 환자를 만났고 수없이 많은 영상 검사 결과를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공통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큰 뇌경색으로 쓰러진 분들 대부분이 그 전까지 특별한 병력이 없었습니다. 혈압약을 드시긴 했지만 조절은 되는 상태였고 당뇨도 심하지 않았고 생활도 비교적 규칙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느 날 아침 일어나서 화장실로 가다가 세수를 하다가 혹은 신문을 보려다 갑자기 쓰러졌다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질문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약을 드셨는지, 어떤 검사를 받으셨는지를 묻기보다 아침에 눈을 뜨고 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분들의 대답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눈 뜨자마자 벌떡 일어났다는 분, 일어나자마자 커피부터 마셨다는 분, 아무것도 안 마신 채 바로 활동을 시작했다는 분. 이런 이야기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패턴은 너무 자주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 가족에게, 정확히는 제 어머니에게. 이 일이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눈을 뜨시고 바로 일어나 화장실로 가시다가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곁에 있던 가족이 바로 발견했고
곧바로 병원으로 모실 수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뇌경색이었습니다. 큰 장애는 남지 않았지만 말이 예전처럼 매끄럽지 않았고 표정도 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의사로서가 아니라 아들로서 큰 자책을 했습니다. 수많은 환자를 치료하면서도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을 지키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치료가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집요하게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뇌경색은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오는 병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이는 조건일 뿐이고 결정적인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그 원인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매일 같은 방식으로 조금씩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갈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아직 큰 병을 겪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증상이 없을 때가 가장 위험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하필 아침이 그렇게 위험한 시간인지, 밤사이 우리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가 뇌혈관에 어떤 부담을 주는지 아주 천천히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아직 해결책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먼저 문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부터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밤은 우리 몸에게 휴식의 시간이지만 동시에 아주 특이한 조건이 만들어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잠자리에 들고 나면 우리는 거의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아무것도 마시지 않습니다. 보통 8시간에서 길게는 10시간 가까이 수분 섭취가 완전히 끊긴 상태가 됩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 몸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은 혈액의 상태입니다. 혈액은 기본적으로 물을 기반으로 흐르는 액체입니다. 그런데 밤새 수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혈액 속 수분 비율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혈액은 농축되고 점점 끈적해집니다. 이것은 병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주 정상적인 생리적 반응입니다. 젊고 건강할 때는 이 변화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혈관이 유연하고 심장의 펌프 기능도 강하기 때문에 끈적해진 혈액도 비교적 무리 없이 순환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상황은 달라집니다. 혈관 벽은 점점 탄력을 잃고 안쪽은 매끄럽지 않게 변합니다. 아주 미세한 상처와 찌꺼기들이 쌓여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끈적해진 혈액이 흐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혈액은 혈관 벽에 더 쉽게 달라붙습니다. 작은 찌꺼기 위에 또 다른 성분이 붙고 그 위에 다시 혈액 성분이 겹겹이 쌓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혈전, 즉 혈관을 막는 덩어리입니다. 여기까지는 밤사이 벌어지는 첫 번째 변화입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면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바로 혈압의 변화입니다. 우리 몸에는 하루 주기에 따라 혈압이 오르내리는 리듬이 있습니다. 밤에는 비교적 낮아졌다가 아침에 일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상승합니다. 이것 역시 정상적인 생리 현상입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 변화가 동시에 겹친다는 점입니다. 밤새 끈적해진 혈액, 그리고 아침에 상승하는 혈압. 이 조합은 혈관에게 가장 부담이 큰 상태를 만듭니다. 마치 좁고 낡은 수도관에 갑자기 압력이 높은 물을 밀어 넣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뇌경색과 심혈관 사고는 아침 시간대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이른 아침, 잠에서 막 깨어난 시간의 위험도가 높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멀쩡했는데 갑자기 쓰러졌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그 순간에 갑자기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밤새 준비되어 있던 문제가 그때 드러난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요소가 더해집니다. 바로 자율신경의 변화입니다. 잠자는 동안에는 우리 몸이 휴식 모드에 들어가 있습니다. 심장 박동도 느려지고 혈압도 안정됩니다. 그런데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우리 몸은 활동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 과정에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심장은 더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이 전환 과정이 부드럽게 이루어지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혹은 혈관이 이미 약해진 상태에서는 이 변화가 급격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심박수 증가, 혈압 상승, 혈류 변화가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이때 혈관이 버티지 못하면 막혀 있던 부분이 완전히 차단되거나 약해진 혈관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고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발생합니다. 화장실로 가다가, 세수를 하다가, 신문을 보려다, 혹은 단순히 침대에서 일어나려다 쓰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몸의 리듬과 깊이 연결된 결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모든 과정이 아주 조용히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통증이 거의 없고 경고음도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그 위험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조금 어지러웠다, 잠깐 손에 힘이 빠졌다, 말이 잠시 막혔다 정도로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바로 몸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이 신호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라면 단순한 피로로 끝났을 일이 이 시기에는 큰 사고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평생 동안 아침은 그냥 시작하는 시간이라고 배워왔다는 점입니다. 특별히 조심해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혈압 약도 먹고 있고 병원에서 관리도 받고 있다고 말입니다. 물론 약은 중요합니다. 혈압을 낮추고 혈당을 조절하며 혈액 상태를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약이 밤사이에 수분 부족을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약이 아침에 급격한 생활 습관까지 모두 보완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약을 잘 드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약은 기초를 다져줄 뿐이고 그 위에 어떤 생활을 하느냐는 결국 개인의 몫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같은 질문을 반복하게 됩니다. 약을 먹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는 질문 말입니다.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오해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관은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막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나이는 분명 조건이 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같은 나이라도 어떤 분은 70이 넘어서도 뇌혈관이 비교적 깨끗하고 어떤 분은 60이 되기 전에 이미 여러 개의 작은 뇌경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유전도 일부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매일 반복되는 생활 방식입니다. 특히 하루 중 가장 취약한 시간대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취약한 시간대가 바로 아침입니다. 아침에 몸이 아직 완전히 깨어나기 전에 우리는 아주 많은 선택을 합니다. 어떻게 일어날지, 무엇을 먼저 할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마시지 않을지. 이 선택들이 쌓여 몇 년 뒤에 결과를 만듭니다. 문제는 이 선택들이 너무 자동화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생각하지 않고 반복합니다. 그래서 바꾸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자동화된 습관 하나만 바꿔도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직은 그 방법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먼저 왜 이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지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분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잘못된 아침 행동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왜 그 행동들이 문제인지, 어떤 오해에서 비롯된 것인지, 그리고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아마 여러분 스스로도 이렇게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나도 매일 그렇게 하고 있었구나. 그 깨달음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많은 분들이 아무 의심 없이 반복하고 있는, 그러나 뇌혈관 입장에서는 매우 위험할 수 있는 아침 행동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들으시다 보면 아마도 나는 해당 없겠지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조차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행동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흔한 행동은 눈을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는 습관입니다. 알람 소리가 울리면 바로 몸을 일으키고 서둘러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오랫동안 미덕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특히 일을 하던 시절에는 아침에 늦지 않기 위해 이런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 습관이 나이가 들면서도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밤사이 낮아져 있던 혈압은 아침에 몸을 일으키는 순간 빠르게 변합니다. 이때 갑작스럽게 일어나면 혈압 조절이 미처 따라오지 못해 순간적으로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잠깐 어지러운 정도로 끝날 수 있지만 혈관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그 짧은 순간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침에 일어나다 어지러워 넘어지거나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하는 행동은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은 채 바로 활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밤새 수분이 부족해진 상태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아침에는 이상하게 물이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다. 대신 화장실을 가고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바쁜 분들은 그 상태로 바로 집을 나섭니다. 이때 혈액은 여전히 가장 끈적한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움직임이 많아지면 심장은 더 강하게 펌프질을 해야 하고 끈적한 혈액은 좁고 거친 혈관을 억지로 통과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혈관 벽에 쌓여 있던 작은 찌꺼기들이 떨어져 나와 혈류를 타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찌꺼기가 더 좁은 혈관을 막는 순간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 하나 흔한 행동은 아침에 커피부터 마시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커피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커피가 정신을 깨우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수분이 충분히 보충되지 않은 상태에서 커피를 먼저 마시면 커피의 성분은 오히려 이뇨 작용을 촉진해 몸속 수분을 더 빠르게 배출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혈액은 더 농축되고 혈관은 더 큰 부담을 받습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 진한 커피를 마시는 습관은 위장뿐 아니라 혈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커피 자체가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어떤 상태에서 마시느냐입니다. 이처럼 각각의 행동만 놓고 보면 크게 문제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행동들이 매일 반복되고 여러 개가 동시에 겹칠 때 문제가 됩니다. 벌떡 일어나고 물은 마시지 않고 커피부터 마시고 바로 활동을 시작하는 아침. 이 조합은 뇌혈관 입장에서 보면 가장 부담이 큰 시나리오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나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괜찮았는데요?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괜찮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그 지금까지입니다. 혈관의 변화는 아주 천천히 진행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손상됩니다. 그래서 몸은 오랫동안 버텨줍니다. 그러다 어느 시점이 되면 더 이상 버티지 못합니다.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나타납니다. 사실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여온 결과일 뿐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결과만 보고 원인을 놓치게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아마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렇다면 아침에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입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하고 무엇을 피해야 하느냐는 궁금증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해결책을 바로 제시하면 많은 분들이 그 이유를 깊이 이해하지 못한 채 흉내만 내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왜 이런 잘못된 아침 습관들이 오랫동안 문제로 인식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병원이나 건강정보에서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덜 강조되어 왔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배경을 이해하셔야 이후에 말씀드릴 작은 습관 변화의 의미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여기까지 들으신 것만으로도 이미 중요한 첫 단계를 밟고 계신 것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해당 없다고 생각하거나 듣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변화를 만드는 것은 언제나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왜 이런 위험한 습관을 계속 유지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의료 현장에서는 왜 이 이야기가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는지를 차분히 풀어보겠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만 이후에 나올 이야기가 단순한 생활 조언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원칙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위험한 아침 습관을 오랫동안 유지해 온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다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된 사회적 인식과 생활 방식의 영향이 큽니다. 우리는 늘 바쁜 아침을 살아왔습니다. 빨리 일어나야 했고 서둘러 준비해야 했으며 늦지 않기 위해 속도를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침은 빨라야 한다는 생각이 몸에 깊이 배었습니다. 특히 일을 하던 시절에는 아침에 천천히 몸을 깨운다는 개념 자체가 사치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알람이 울리면 바로 일어나 씻고 커피 한 잔으로 정신을 깨우고 급히 집을 나서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때는 몸이 그 방식을 어느 정도 감당해 주었습니다. 혈관도 아직은 유연했고 회복력도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은퇴 이후에도 혹은 나이가 들어서도 그 습관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생활 속도는 느려졌는데 아침을 대하는 방식만은 예전 그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몸은 이미 달라졌는데 행동은 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간극이 바로 위험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병원에서 이 이야기를 충분히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에 가서 혈압이나 혈당 이야기는 들어도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고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거의 듣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의료진이 무관심해서가 아닙니다. 병원의 구조 자체가 치료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진료실에서 다뤄야 할 시간은 늘 부족합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증상을 듣고 검사 결과를 설명하고 약을 처방하는 것만으로도 벅찹니다. 생활 습관을 하나하나 짚어주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 아침 습관처럼 중요하지만 당장 수치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은 뒤로 밀리게 됩니다. 또한 많은 환자분들 스스로도 생활 습관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그런 건 이미 다 알고 있다. 그 정도로 병이 생기겠느냐는 반응입니다. 그러다 보니 의료진 역시 상대적으로 효과가 빠르게 보이는 약물 치료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아침 습관의 중요성은 점점 더 조명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임상 현장에서 오랜 시간 환자들을 지켜본 입장에서 보면 결과는 분명합니다. 약을 잘 드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겪는 분들, 반대로 약의 도움은 최소한으로 받으면서도 생활 습관을 바꿔 오랫동안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분들 사이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대부분 아침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오해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아침 습관을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이것을 단순한 건강 상식이나 생활 팁 정도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그런 가벼운 차원이 아닙니다. 아침은 하루 중 혈관이 가장 취약한 시간이며 동시에 가장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밤사이 만들어진 불리한 조건을 아침의 첫 선택이 완화시킬 수도 있고 반대로 더 악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아침이라도 어떤 분은 혈관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시작하고 어떤 분은 스스로 위험을 키우는 방향으로 시작합니다. 그 차이는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몸속에서는 분명히 누적됩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해보면 한 가지 공통된 흐름이 보입니다. 뇌경색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반복되는 일상의 결과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일상 중에서도 아침은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60대, 70대, 80대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집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문제와 배경을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왜 아주 작은 아침 행동 하나가 혈관 환경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지,
그 원리를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많은 분들이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 하고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혈관이 스스로를 보호하고 회복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그 조건을 어떻게 만들어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직도 구체적인 행동 지침은 조금 더 뒤에 나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이후에 말씀드릴 내용이 단순한 방법이 아니라 원리로 남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왜 아침이 위험한 시간인지, 그리고 왜 많은 분들이 그 위험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왔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혈관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혈관이 어떤 조건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고 회복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후에 나올 이야기들이 단순한 생활 조언이 아니라 몸의 원리를 이용한 선택이라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혈관은 단순한 관이 아닙니다. 혈관은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안쪽에는 혈액이 지나가고 그 바깥에는 근육층과 신경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혈관은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혈압과 혈류를 조절합니다. 젊을 때는 이 기능이 매우 유연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점점 딱딱해지고 반응 속도도 느려집니다. 특히 뇌로 가는 혈관은 매우 섬세합니다. 굵은 혈관뿐 아니라 머릿속 깊숙이 들어갈수록 머리카락보다 훨씬 가는 미세 혈관들이 촘촘하게 퍼져 있습니다. 이 작은 혈관들은 압력 변화나 혈액 상태 변화에 매우 민감합니다. 그래서 다른 장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여도 뇌에서는 먼저 이상 신호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혈관 내 환경입니다. 혈관 안을 흐르는 혈액이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 혈관은 보호받을 수도 있고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혈액이 맑고 부드럽게 흐르면 혈관벽은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합니다. 반대로 혈액이 끈적하고 압력이 높아지면 혈관벽은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 스트레스가 하루 이틀로 끝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가 매일 반복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혈관벽에는 미세한 상처가 생기고 그 상처를 메우기 위해 우리 몸은 여러 물질을 동원합니다. 이 과정에서 혈관 안쪽이 점점 두꺼워지고 탄력은 떨어집니다. 결국 혈액이 흐를 수 있는 공간은 점점 좁아집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통증도 없고 특별한 증상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병이 생기기 전까지는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그 좁아진 혈관을 혈전이 막아버리면 갑작스러운 사고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희망적인 사실도 함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혈관은 한번 손상되면 끝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혈관은 조건만 맞으면 어느 정도 회복과 적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힌 길이 생기면 주변에 새로운 길을 만들려는 시도를 합니다. 이것을 흔히 우회 혈관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우회 혈관이 제대로 만들어지려면 반드시 전제가 필요합니다. 혈관 환경이 비교적 건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혈액이 지나치게 끈적하거나 염증 상태가 지속되면 새로운 혈관을 만들 여유가 없습니다. 몸은 생존을 위해 최소한의 기능 유지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정도의 막힘이 있어도 어떤 분은 큰 증상 없이 지내고 어떤 분은 심각한 후유증을 겪게 됩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평소의 생활 방식입니다. 특히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의 선택은 혈관 환경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밤사이 나빠진 조건을 아침에 얼마나 빨리, 얼마나 부드럽게 회복시켜 주느냐에 따라 그날 하루의 혈관 상태가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렇다면 혈관이 회복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고 말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혈액이 충분히 묽어야 합니다. 둘째, 혈관에 갑작스러운 압력 변화가 없어야 합니다. 셋째, 혈관을 자극하는 요소가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2단계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행동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대신 여러분이 스스로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아침에 이 세 가지 조건을 만들어주고 있는가? 아니면 방해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다음 이야기를 들으시면 이후에 나올 내용이 훨씬 명확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관 건강을 이야기하면 음식이나 운동만 떠올립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침에 몇 분 동안 어떤 순서로 움직이느냐가 그 어떤 음식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바로 그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 방송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여러분의 일상을 돌아보게 만들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거의 생각하지 않는 그러나 실제로는 매우 중요한 요소인 아침의 순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 수많은 행동을 합니다. 눈을 뜨고 몸을 움직이고 씻고 무엇인가를 마시거나 먹습니다. 그런데 이 행동들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순서입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어떤 순서로 하느냐에 따라 몸이 받는 부담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눈이 떠지면 바로 일어나고 화장실을 가고 세수를 하고 그 다음에야 비로소 무엇을 마실지 생각합니다. 이 순서는 오랫동안 자연스럽게 굳어진 흐름입니다. 하지만 이 흐름이야말로 혈관 입장에서 보면 가장 힘든 순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순서에서는 몸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압박을 받기 때문입니다. 밤사이 수분이 부족해지고 혈액이 끈적해진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움직임과 자세 변화가 먼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야 뒤늦게 수분이 보충되거나 혹은 아예 보충되지 않은 채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 과정은 매일 반복됩니다. 몸은 매우 성실합니다. 같은 환경이 반복되면 그에 맞춰 적응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그 적응이 항상 좋은 방향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혈관은 반복되는 부담에 맞서기 위해 점점 더 단단해지고 탄력을 잃어갑니다. 처음에는 버텨주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작은 변화에도 쉽게 흔들리는 상태가 됩니다. 이제 한 가지 장면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밤새 아무 물도 마시지 않은 상태로 아침을 맞이합니다. 혈액은 가장 끈적해져 있고 혈관은 비교적 수축된 상태입니다. 이때 눈을 뜨자마자 벌떡 일어납니다. 혈압은 순간적으로 올라가고 심장은 빠르게 박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상태로 바로 움직이며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 장면이 바로 많은 분들의 평범한 아침입니다. 이 장면 속에는 혈관에게 유리한 요소가 거의 없습니다. 혈액은 묽지 않고 압력 변화는 급격하며 회복을 위한 여유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상태가 하루 이틀이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수년 동안 반복되면 혈관은 점점 손상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손상이 한계를 넘게 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이 과정은 결코 극단적인 행동에서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거나 폭식을 하거나 무리한 운동을 하지 않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너무 평범해서 문제로 인식되지 않는 행동들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이미 답을 짐작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아침에는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하는지,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하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아직 조금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행동이라도 왜 그 행동이 필요한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오래 지속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건강 정보를 들을 때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침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흐릿해지고 다시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반면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를 이해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 행동은 지침이 아니라 선택이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아침에 가장 먼저 보충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혈관과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부분부터는 비로소 아주 구체적인 변화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왜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드는지 충분히 설명드린 후에야 행동으로 옮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방송을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이미 다른 선택을 할 준비가 되어 계신 분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듣다가 중간에 포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계속 듣고 계십니다. 그 자체로 이미 중요한 차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아침에 가장 먼저 몸이 필요로 하는 요소와 그것을 언제, 어떻게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평생 당연하다고 여겼던 아침 습관을 다시 보게 되실 겁니다. 이제부터는 아침에 우리 몸이 가장 먼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받으면 이렇게 답하십니다. 아침에는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밥을 먹어야 한다. 정신을 깨워야 하니까 커피가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앞서 반드시 채워져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모든 선택은 혈관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밤사이 우리 몸에서 가장 크게 줄어드는 것은 수분입니다. 우리는 자는 동안 땀을 흘리고 호흡을 통해 수분을 잃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은 이미 가벼운 탈수 상태에 가깝습니다. 이때 혈액은 가장 끈적해져 있고 혈관은 그 혈액을 보내기 위해 더 많은 힘을 필요로 합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움직이고 바로 활동을 시작하면 심장은 더 세게 뛰어야 하고 혈관은 더 큰 압력을 견뎌야 합니다. 특히 뇌로 가는 미세 혈관들은 이 압력 변화에 매우 민감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나타나는 어지럼, 순간적인 힘 빠짐, 말의 꼬임 같은 증상들이 이 시점에 집중됩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을 가장 부드럽게 풀어주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부족해진 것을 먼저 채워주는 것입니다. 바로 수분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물을 마시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강조되는지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단순히 물을 마신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어떻게, 언제, 어떤 상태에서 마시느냐가 핵심입니다. 밤사이 쉬고 있던 몸은 갑작스러운 자극에 예민합니다. 너무 차가운 물은 오히려 혈관을 수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물이 권장됩니다. 한 번에 벌컥 마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천천히 몇 번에 나누어 마시는 것이 몸에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이 물 한 컵은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혈액의 농도를 낮추고 혈관 안쪽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움직임이 훨씬 안전해집니다. 같은 동작이라도 물을 마신 뒤에 하느냐, 마시지 않고 하느냐에 따라 혈관이 받는 스트레스는 크게 달라집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 정말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느냐고 말입니다. 이 질문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무 간단해 보여서 효과도 작을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몸은 복잡한 것보다 기본적인 조건에 훨씬 크게 반응합니다. 수분은 그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아침에 물을 마시는 습관을 가진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을 장기간 관찰해 보면 분명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혈압의 아침 변동 폭이 다르고 어지럼 증상의 빈도가 다르며 전반적인 컨디션의 안정성도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특별한 치료를 해서가 아니라 몸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제때 공급했을 뿐입니다. 이제 수분 이야기를 여기까지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물을 마셨다고 해서 바로 일어나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분이 혈액에 반영되고 몸 전체에 퍼지기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짧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마시자마자 바로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때 잠깐의 여유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침대 위에서 아주 간단한 움직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팔과 다리를 천천히 움직이며 밤사이 굳어 있던 근육과 혈관을 깨워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혈관이 갑작스러운 압력 변화를 겪지 않도록 완충 역할을 합니다. 특히 목과 어깨 부위는 뇌로 가는 혈관이 지나가는 길목입니다. 이 부위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뇌로 향하는 혈류는 훨씬 안정됩니다. 중요한 것은 힘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천천히 아프지 않게 호흡을 고르며 움직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어나는 동작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앞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침에 갑자기 일어나는 것은 혈관에게 가장 큰 부담을 주는 행동 중 하나입니다. 특히 누워 있다가 바로 서는 동작은 혈압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올바른 순서는 간단합니다. 먼저 몸을 옆으로 돌려 눕습니다. 그 다음 천천히 상체를 세워 앉습니다. 이 상태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몸이 안정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 다음에 다리를 바닥에 내리고 천천히 일어섭니다. 이 몇 단계의 차이가 어지럼과 낙상 그리고 더 큰 사고를 막아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아직 완성된 해결책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침의 첫 단계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아마 마음 한편이 조금 불편해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해 오던 아침이 사실은 몸에게 가장 가혹한 시간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방송은 이미 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오늘은 일부러 정답을 끝까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지금까지의 아침이 위험했는지를 먼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유를 모른 채 습관만 바꾸면 결국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서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내일 아침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겠다고 마음먹는 것입니다. 눈을 뜨는 그 순간을 예전과는 다르게 맞이해 보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 하나가 앞으로의 몸 상태를 바꾸는 출발점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아침에 정확히 어떤 순서로 몸을 깨워야 하는지, 어떤 행동이 혈관을 살리고 어떤 행동이 위험을 키우는지,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뇌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이 여러분의 하루가 아닌 앞으로의 시간을 지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